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제가 승리 공식 강의를 잘 준비해 왔는데요. 강의 드리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물은 제가 매주 드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바로 압축 주도주 모음집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압축 주도주 모음집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도주 모음집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매주 주도주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종목들을 체크해서 그날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즉 그날의 주도 섹터, 주도 테마를 분석해서 주도 종목들을 압축해서 이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매주 업데이트된 파일을 받아보셔라라고 먼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면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 주도주 압축 모음집을 드리는데요.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주도주 모음집을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라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종목군, 어떤 테마가,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순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주린이가 아닌데요. 주식 시장에서 몇 년간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좀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하셨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주도 테마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다음 분기에도 우리가 꾸준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좌가 우상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 주도주 모음집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승리 공식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김근우 전문가가 쓰고 있는 차트 세팅법입니다. 차트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실제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차트 세팅 영상도 오늘의 선물로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선착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접속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곳에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참여 코드는 3112 4자입니다. 3112 입력해서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 공식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특별한 강의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선물이 끝이 아니죠. 강의 끝나는 막바지에 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오늘도 승리 공식 강의,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도 오늘 강의, 승리 공식 강의가 지금 보시면은 24강입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승리 공식 강의는요, 테마 강의가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베이스는 바로 차트의 기본기부터 출발했던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보시면서 이 승리 공식이라는 강의를 처음부터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방법 두 가지를 통해서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셔가지고 전문가님 저 승리 공식 강의 처음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1강부터 볼 수 있는 방법 톡방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 공식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자, 1강 주식을 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기본기에 대한 강의들 쭉 드렸고요. 그리고 중심이론 기법을 넘어서 지금은 테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바로 이 9번 차트 세팅입니다. 전문가님 강의 보면서 잘 따라해 왔고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차트를 세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세팅 영상은 선물을 통해 드리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차트 세팅은 영상 통해서 따라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보실 때에는 너무 빨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실 수가 있을 텐데 영상 전으로 가거나 멈추거나 하면서 다시 보기 통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다, 볼만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 농부라고 봅시다. 주식을 농부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씨앗들이 있어요. 이 씨앗들을 이제 맛있는 곡식으로 또는 채소로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친다라면 수익이 되겠죠.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라든지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벌어들인다라든지 자기만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기본기를 꼭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맨 땅에 뿌리면은 곡식들, 채소들이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 거친 땅을 고르게 만들어주고 또 거름도 뿌리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본기 공부를 통해서 바닥을 이 땅을 고르게 만들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리게 만드는 거죠. 씨앗은 주식으로 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되겠죠. 꼭 그래서 우리 테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괜찮다, 승리공식 강의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면은 이 기본기를 꼭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자, 우선 이 코스피 일봉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일봉 중에서 이 회색 선, 즉 241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었죠?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1선을 저는 추세선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어요. 어떤 의미냐? 241선 위에 있을 때에는 이 상승장으로서, 즉 상방으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41선 밑에 있는 경우는 하방 압력을 많이 겪는 약세장의 모습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의 위치는 어딜까요? 제가 오늘 장중에 캡처했습니다. 241선 주변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그러면? 강세장일까요, 약세장일까요? 바로 변곡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강한 것도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니에요. 강세장으로 갈지 약세장으로 갈지 열심히 힘겨루기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7월 28일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바로 이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ADR 지표라는 거거든요. ADR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ADR 지표가 예를 들어 100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지수가 상승을 할 때예요. 예를 들어 100종목이 있어요. 근데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90개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10가지 종목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가지 종목이 상승을 함으로써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즉, 지수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것들을 잡아볼 수 있는, 즉 상승 종목 숫자와 하락 종목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표예요. 뭘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세장이 됩니다. 100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에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숫자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80이 되었어요. 즉 7월 장세에서는 가는 종목만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만 움직이는 장세였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0%대입니다.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처럼 강한 종목만, 즉 대형주 중에서 강한 종목만 움직이는 장세고 중소형 개별주들은 낙폭이 점점 커지는 장세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ADR 지표를 통해서 지금의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늘자입니다. 자, 8월 25일자인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일 24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에 거의 수렴을 하죠. 그렇죠. 코스닥도 100에 수렴을 하고 오늘 날짜는 이제 93%가 됩니다. 93.95이기 때문에 94%가 되겠죠. 즉 우리가 기존 7월장에 느꼈던 장세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비슷할지 몰라요. 하지만 기존의 7월 장세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는, 즉 대형주 주도주 장세였다면 지금은 중소형주가 주도주가 되는 장세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장세의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를 기억하시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ADR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라면 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또 뚜렷한 이슈가 있는데 어떤 점인지 살펴볼게요. 바로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즉 환율이에요.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월봉상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달의 격차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2022년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환율이 1,400원대였다라면 올해 초까지 쭉 하락을 해줘서 1,200원대 초반에 갑니다. 하지만 최근자를 볼게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쭉 상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시와 무슨 상관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보세요. 지켜주고 있죠. 바닥권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환율을 볼까요?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전에 환율이 상승할 때는 어땠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는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환율과 시장의 이 연계된 지점,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라면 우리 증시에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우리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율을 체크했고 ADR 지표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과거 보세요. 우리 7월 장세를 보겠습니다. 7월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7월과 굉장히 다른 트렌드를 지니고 있다. 이때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다면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고요. 오히려 대형주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환율이 올라가다가 한풀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곡점이 상승으로 갈 확률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죠. 굉장히 핫하게 우리 시장을 달궜던 주제입니다. 바로 상온 초전도체와 맥신으로의 상온 초전도체에 집중되었던 수급이 맥신이라는 테마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맥신 관련주는 휴비스, 나인테크, 센코 정도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종목을 제가 잠시 후에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이 맥신이라는 테마가 올해가 아니죠. 이번 주 초에 굉장히 이슈가 강했었는데 그러면 주 말 부분이 될 때까지, 즉 금요일이 될 때까지도 이 테마가 유지해줬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테마, 이번 주를 달궜던 또 하나의 테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입니다.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예요. 게다가 오염수 테마에는
우리 전에 봤던 방금 맥신처럼 몇 가지 종목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테마 자체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천일염 관련된 테마가 하나 발생했고요. 그리고 육계, 수산처럼 먹거리에 대한 테마가 한 가지 발생했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지켜볼 예정이니까 노트북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주 초에 한번 이슈가 되었고 주 말까지 이어졌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초전도체, 맥신에 이어서 이제 대거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주도주로 꼽혔던 우리로라는 종목과 이를 따라갔던 두 가지 종목 엑스게이트, 파이버프로에 대해 알아볼 건데 파이버프로는 우리의 지난주 공략주이기도 했죠. 같이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이버에서 출시한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공개된다라는 이슈, 이 테마를 통해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굉장히 많죠. AI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가 출시했기 때문에 네이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지난주에 제가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다음 주의 장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측하는 브리핑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 발표를 했죠.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었고 시간외에서 9% 급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TFE, 주성 엔지니어링, 제우스, SK 하이닉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 종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제가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해서 막 가져오진 않았지만 초전도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마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시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 테마에 속할 종목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중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시장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갈 경우, 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을 할 뿐인 거죠. 우리의 역할은 예상과 대응일 뿐입니다. 판단은 시장이 한다. 이 관점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들을 같이 함께 분석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하지만 이전에 제가 선물에 대한 내용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 입장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 좀 간단한 방법 없나요 하신다면 이쪽에 보면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스캔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라는 란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3112번 입력하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모두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입장해야 되나요? 라고 분명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제가 있는 톡방에서는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립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고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고 시장의 흐름, 수급의 흐름에 대한 브리핑을 장중에 드린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 공식 압축 주도주 모음집입니다. 제가 매주 손수 업데이트합니다. 그날그날의 주도주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만한 테마들 그리고 그 테마에 속해 있는 주도주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그날그날의 테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테마는 어떤 테마이구나,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도주는 어떤 종목들이구나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꼭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똑같이 좀 따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트 세팅법 영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따라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으로 돌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점 참고하셔서 차트 설정 영상도 꼭 챙겨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의 끝날 때쯤에서 아시죠? 공략주도 나갈 예정이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무료 방송 오셔서 무료 방송에서 그럼 뭘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말인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강의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요점은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주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주요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시에 투자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대응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다음 주 전략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도주 모음집 제가 드리잖아요. 주도주 중에서도 김근우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을 대공개할 예정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어떻게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 제가 일요일 오후 8시 시작이죠. 7시 반 전후해서 여러분들께 참여하는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모바일 또는 PC로 시청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실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테마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지난주 공략주였던 파이버 프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지금 종가상 위치 보이시죠? 많이 하락을 해주었고 그 당시 이슈라고 한다면 제가 UAM 관련해서 파이버 프로가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상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이니까 장 마감하고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이 진행되잖아요. 월요일 시가부터 공략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발생했고 자, 8월 24일 목요일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률로 보자라면 제가 대강 그어봐도
뭐 46%인데 정확히 보자면 47.27%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테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UAM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파이버프로는 이때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 그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됩니다.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발생했고 상한가 다음 날 갭상승과 추가 상승까지 발생하면서 47.27%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자로 볼까요?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승리 공식 공부하신 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테마만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테마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기본기죠.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인가를 더 유심히 보시라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안전한 위치인가? 자, 최근 파동을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파동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난 6월에 큰 상승이 발생했고 쭉 하락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 이슈로 쭉 상승을 했지만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는요, 괜찮다라고 봅니다. 괜찮다라고 봐요. 최근 파동에 비해서 과한 상승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매수 한 번 해라, 매도 한 번 해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매수하는 겁니다. 천천히 분할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이고 주식은 항상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르고 내림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내용의 잔소리를 여러분들께 자주 드렸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많이 하셨고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은 적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있죠? 그 가격대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테마는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 테마의 파이버프로가 추가로 속해일 수도 있고 속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UAM에 다시 한번 속해질 수가 있고 UAM에 속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너무 잘 모르겠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테마는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목이 한 번쯤은 UAM의 대장이 되었던 적이 있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대장의 위치는 아니지만 같은 테마에 속해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UAM 테마 앞으로도 충분히 지속될 만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테마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예상을 했죠. 예상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안전한가? 주봉 통해서 확인했죠? 아직 안전한 구간이다. 많이 하락했다. 위험한 구간은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 만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즉, 남은 물량은 홀딩하셔라.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의 리뷰는 파이버프로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선 같이 한번 짚어볼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천일염 테마입니다. 천일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산가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었고, 자, 이 테마는요. 주 초에만 관심을 받았던 게 아니고 주 말까지 테마가 같이 이어져 왔거든요. 즉 시장의 수급이 꾸준히 상승했던 테마입니다. 하지만 인산가라는 종목은 자, 화요일부터 수요일 테마를 타서 쭉쭉쭉쭉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지만 테마는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종목이 강한가 약한가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승리 공식의 가장 기본이죠. 주봉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파동이 가깝습니다. 2023년 6월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테마가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자로 본다라면 자, 그럼 이렇게 봐야겠죠. 최근 파동으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락을 해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고점 때 이미 터치를 해줬고 지금은 살짝 눌려주고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분류하기에는 많이 상승을 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마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산가라는 종목은 아직은 지켜봐야 될 단계다.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가뿐 아니고 천일염 테마에는 보라티알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핫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위치로 본다라면 기존의 테마를 받고 상승을 해줄 때에 비해서 아직은 상승률이 엄청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상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죠. 주 초에서부터 주 말까지 테마가 이어졌는데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라티알은요, 인산가와는 다르게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눌렸습니다만 바로 오늘자까지 상승을 해줍니다. 즉 인상가보다는 테마의 세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인상가보다는 보라티알이 주봉상으로도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테마의 세기도 강하기 때문에 인상가보다는 좀 더 좋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아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라티알과 굉장히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봉 통해서 볼까요? 신송홀딩스는요, 아직은 보라티알이나 인산가보다는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다. 즉, 충분히 훨씬 더 안전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봉상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테마의 세기가 전 고점대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보라티알과 한번 차이를 볼까요? 보라티알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이 있죠. 전고점대에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봉상 안전한 위치에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자라면 테마의 세기가 최근까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안 나갈 종목인데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요, 테마의 세기가 같이 천일염 테마입니다. 주봉으로 보자라면 과거 전고점대에 비해서 아직은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만 테마의 세기가요, 주 초보다 주 말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테마의 세기는 강할수록 좋은 것이고 주봉상 위치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죠. 리스크의 측면과 테마의 세기는 상승률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은 주봉상 더 안전하고 일봉상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같은 천일염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인산가, 보라티알, 신송홀딩스 그리고 샘표식품까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에는 천일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육계, 수산 종목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즉 해양 생물들이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횟집에서 무언가를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대체제인 육계 그리고 수산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마니커 FNG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게 되면 육계 관련 종목인데 자, 주봉으로 위치를 볼게요. 최근에 파동을 봤을 때는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상승했던 위치와 비교를 해볼게요. 아직은 상승률이 그에 미치지는 못하다. 즉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상 보게 되면 테마의 세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일염 종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육계 테마가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자 마니커 FNG가 갭상승 굉장히 강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지속하지는 못하고 시가에서 약간의 상승을 만들어준 이후에 쭉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장 막판까지 지속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상방으로의 압력과 하방으로의 압력 중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마니커 FNG라는 6개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마니커라는 종목입니다. 마니커라는 종목은 자, 주봉상 보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금 100%. 증거금 100% 달려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봉상 위치는 안전합니다만 종목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 100% 종목은 제가 권장드리지 않죠. 그럼 우리가 분석할 때 마니커라는 종목은 좀 더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겠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모습을 보면요. 마니커 FNG랑 한번 모습을 비교해 봐야겠죠. 마니커 FNG를 보게 되면 상승을 만들어주다가 지금 전에 발생했던 상한가의 종가 위치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니커를 보면요. 전고점대를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니커가 앞으로의 움직임에서는 마니커 FNG보다도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즉 지켜주는 위치를 지켜주는가.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 또한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개 관련 종목 두 가지 봤고요. 이제는 수산 관련 종목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 주봉상 위치 한번 볼게요. 6개 관련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승했던 위치도 비슷하고요. 과거에 상승했던 위치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위치도 비슷하고 지금 반등 나오는 위치도 비슷하고 그 당시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하지만 사조 시푸드는요. 상승을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많이 눌렸어요. 많이 눌렸다라는 거는 테마의 세기가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산 관련 종목인 CJ 시푸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금 다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J 시푸드의 일봉 차트고요.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조 시푸드의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상승폭이 나왔던 이 세 가지 캔들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CJ 시푸드고요. 사조 시푸드입니다. 어떤가요? 세 가지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이 사조 시푸드는 갭상승이 강하게 발생했고 쭉 윗꼬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눌림폭이 커요. 하지만 CJ 시푸드는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눌림폭이 크지 않죠. 즉 테마의 세기는 이 CJ 시푸드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으로는 오히려 CJ 시푸드가 사조 시푸드보다 좀 더 강할 여지가 남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위치는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자, 하지만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 주봉상 위치를 봤을 때 과거의 테마를 받았을 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훨씬 커요.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테마의 세기가 CJ 시푸드가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양자 컴퓨터 대장주라고 뽑을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주봉상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리 공식 관점으로는 리스크가 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갭상승이 쭉 발생하잖아요. 언젠가는 이거를 매꾸로 내려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양자 컴퓨터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 이전에 우리로라는 종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상 좀 더 안전한 구간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파동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일봉을 보게 되면 갭 상승을 만들어주고 테마의 세기는 우리로보다 좀 약해요. 쭉쭉쭉 좀 내려줘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테마의 세기는 우리로가 강하지만 리스크는 엑스게이트가 낮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파이버 프로는 우리가 같이 보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퍼클로바 X 관련 종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하지만 자, 네이버는요. 주봉상 최근 파동이 사실 좀 멀었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천천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상으로는 네이버는 대형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굉장히 최근까지 AI 테마 중에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이퍼클로바 X 또한 AI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데 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봉상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전고점대를 이미 돌파했죠. 리스크가 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어느덧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1만 원 구간대거든요. 주봉상 위치가 이러하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자, 상당히 많이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자 위치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련됐던 종목들이 상승한 게 어제죠. 어제 갭상승이 발생했습니다만 갭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 즉 테마의 세기가 바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약하다. 즉 오염수 관련된 테마라든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테마에 비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은 한 번의 상승은 강했지만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갭상승을 만들어줬죠. 어제자로 갭상승 만들어줬습니다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마성이 조금은 약하다, 테마의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미반도체도 이미 많이 상승을 해준 종목이에요. 우리 승리 공식 관점으로는 좀 공략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7월, 6월, 5월까지 주도주로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종목들은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에서 이미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상승했던 이력이 많은 종목들이에요. 우리 승리 공식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까지 종목들과 좀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만 8월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지속될 때 같이 올라오는 이슈가 HBM 관련, 즉 고대 역폭 메모리 관련된 이슈가 같이 올라옵니다. HBM 이슈가 올라올 때 수혜주로 꼽히는 게 항상 제우스였거든요. 즉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제우스가 테마의 세기는 좀 더 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함이 좀 더 좋겠다.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제우스라는 종목의 특징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하루하루의 일봉상 모습입니다. 강하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우스라는 종목이 좀 더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마지막 종목은 TFE라는 종목입니다. 자, 다른 종목과 비슷하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 어제는 정말 강했거든요.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공식 관점으로는 이 TFE도 공략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테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테마 분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종목을 굉장히 빠르게 많은 종목들을 체크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주린이 분들은 아우 빠른 건 좋고 많은 종목 보는 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자, 이쪽에 지금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참여 링크 하나 발송될 겁니다. 자, QR코드 스캔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면은 참여 링크 발송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3112번 입력하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너무 방송에서 많은 종목 봐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너무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톡방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주도주 중에서도 관심 종목들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시장 분석, 주도주 분석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니까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라.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하단 보셨던 것처럼 톡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오후 8시에 시작하니까 7시 반 전후에서 참여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PC 또는 모바일로 시청하셔서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많은 선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도주 모음집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에서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종목뿐 아니고 지금 이번 주에 최신화해서 업데이트해서 이번 주 내내 핫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자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시면서 아, 이번 주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런 테마, 이런 섹터, 이런 종목이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압축 주도주 모음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분석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김근우 전문가가 보는 차트 분명 궁금하실 겁니다. 저와 똑같이 차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 설정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많은 분들 톡방 접속하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강의 막판에 해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 공략주 받아가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공략주 파이버프로가 47%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 부담감 갖고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공략주는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옵투스 제약은요. 최근 이제 이슈를 받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요. 바로 옵투스 제약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삼천당 제약이 주목을 받는 만큼 옵투스 제약도 앞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고요. 자,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당연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8월 28일 시가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자, 6,4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대죠.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이 4,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주봉 안 볼 수 없겠죠. 주봉 한번 보세요. 최근 파동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고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승리공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이시죠 이제? 아,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구간이구나. 모아갈 만한 구간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고 자,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된다면 힌트 캔들이 발생했고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발생했고요. 갭상승이 쫙 발생했습니다만 갭상승분을 쫙 반납하면서 눌림 또한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항상 강의 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해서 한 줄로서 다음 주 공략법을 간단하게 드리곤 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AI 자세히 보세요. 반도체 자세히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땠나요? AI 관련된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잘 상승해주는 모습 분명 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요. 어떤 의견을 드릴 거냐면 자,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예요. 대형주가 오히려 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 중에서 과대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 자세히 보세요. 어떤 테마를 타거나 또는 테마가 없더라도 개별 이슈를 통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어느덧 강의는 마지막 타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선물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단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거나 또는 QR코드 통해서 김근우가 있는 톡방 오셔서 차트 세팅 방법 그리고 주도주 모음집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진행되는 시장 분석 관심 종목 공개하는 무료 방송까지 모두 가져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